안녕하세요. 자, 18년 경력의 실전 투자 슈퍼게임 윤 대표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시장이 참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굉장히 CPI가 잘 나와서 이런 모습을 보였다가도 또 이렇게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또 CPI가 잘 나올 것 같으니까 조금 오르락 말락 했는데 이 미국 증시가 또 이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요런 행태를 만들었죠. 자, 미국 증시도 볼게요. 자, 이렇게 갑자기 올랐을 때 정말 CPI 좋아지면서 FOMC 회의 기대까지 굉장히 돼서 11월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면 12월에는 CPI 괜찮게 나왔지만 실망 매물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망스럽다 이거예요. 실망. 왜 이렇게 됐는지 그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매파 본색에도 신뢰를 잃은 연준의 의구심이 여전하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잠깐 보면 여러분들 텔레그램 저 입장하시는 방법 요거 보시면 9756에 9028로 알파벳 T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미국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한번 볼게요.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지금 연준이 처음으로 빅스텝을 단행한 3월, 1월에서 3월로 넘어오면서 계속해서 이제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리가 오르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우리 심리를 얼어붙게 해요. 제가 주변에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알지만 이런 분들이 가장 힘든 게 지금 거래가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거래도 많이 줄고 사치품들이나 요런 이제 기호식품, 기호 제품이라고 하죠. 요런 이제 돈이 좀 있으면 사는 제품들 안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자동차마저도 가격이 이제는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뿐만 아니라 요 이제 주택 렌트값 요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이제 이 CPI를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제 보시면 금리가 이제 올라갔을 경우에는 이제 고금리에서 이렇게 유지가 되면 실물 경제에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할 거예요. 문제가 터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집을 영끌족이라고 하죠. 집산 영끌족들을 어떻게 하나요? 금리가 지금 0.5%, 4.5%로 지금 1년도 안 돼서 늘었단 말이에요. 갑작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야, 내가 0.5%의 금리면 10억을 빌려도 1년에 0.5%면 얼마죠? 5천만 원인가? 500만 원인가요? 요거를 12로 할부를 나눠서 한 달에 40만 원, 45만 원 정도면 내가 요 집을 감당이 됐는데 이제는 감당이 안 돼요. 왜? 곱하기 9가 더 늘어났으니까. 자, 50만 원이면 450만 원. 9 곱하면 450만 원이죠. 12로 나눠봐야 이게 뭔가 계산이 이상한데. 자, 10억. 예를 들어 0.5%면 5%에 5천만 원이죠. 0.5%면 500만 원. 500만 원을 12로 나눴었는데 9를 곱하면 어떻게 되게 4.5%면 얼마예요? 4,500만 원이에요. 그럼 12로 나누면 월 380만 원. 지금 이런 게 지금 실물에서 문제가 터진다는 거예요. 10억을 빌린 사람들이 원래는 월 30만 원만 내면 됐었는데 월 40만 원만 내면 됐었는데 지금은 너무 과하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야, 월급 벌어갖고 지금 요 12로 나누면 40 얼마만 내면 됐는데 지금은 300 얼마를 내는 월급 가지고도 지금 이 감당이 안 되는 수준에 이르면 어떻게 돼요? 자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경매 시장이 많이 나올 거고요. 매물들이 더욱더 시장에 많이 풀리면서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아지는 시점이 되면 결국 가격은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 현실 상황이라는 거예요. 수요 공급 곡선이 있잖아요.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여기가 이제 P Y라고 표현하죠. 여기가 Q, 양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보세요. 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을 하면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수요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가격 당연히 내려오죠. 이걸로 사실 인플레이션을 지금 잡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이 실물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많은 부도자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산을 갖고 있지만 지킬 수 없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도 이렇지만 주식 시장도 똑같아요. 주식 시장이 막 올라올 때 어떻게 됐어요? 야, 더 올라갈 것 같아. 야, 더 올라갈 것 같아. 야, 영끌하자. 빚 져서 투자하자. 빚 져봐야 어차피 금리 얼마 안 되는데 대출 받고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내려와 버렸어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자를. 지금 딱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고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면 계속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탄생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구간을 견디는 자는 어떻게 된다? 다음 시장에서 확실한 승자가 되지만 대부분이 견디지 못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수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장을 지금 발목 잡고 있는 이유가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막 시장이 좋아지긴 힘듭니다. 당장은. 하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이 무너지진 않아요. 자, 이게 잠깐 볼게요. 자,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강화했대요. 자, 진짜 속내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대요. 자, 왜 그러냐면 12월에는 매파를 본색을 냈지만 11월에는 비둘기로 나왔단 말이에요. 시장의 훈풍을 불어다주는 저 비둘기, 평화의 상징. 매는 이 독수리잖아요.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런데 예전에는 비둘기였다. 갑자기 또 이번에는 매파네. 그런데 실질은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이 사람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 시장이 출렁일 뿐이지만 실질은 뭐다? 금리 인상은 빅스텝이 일어나는 게 맞고 CPI는 조금 잡히고 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왜 의구심을 받으면서 시장이 이렇게 해석을 하느냐? 이 부분에 우리는 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좀 여러분들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 파월 의장이 결국은 시장을 좋아지게 해야만 되는 사람이라고 봐요. 시장이 안 좋다 보면 파월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 시장을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도 시장을 올려내고 싶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더 우려스러운 건 무엇이냐? 바로 물가입니다. 이 역사상 한 번도 요 연착륙을 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괜히 지금 금리를 다운시켜면 지금 이 금리를 다운시킨 상황에서는 결국 미국 경제가 제대로 연착륙을 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볼게요. 자, 파월은 사실은 이제 시장을 올려내고 싶지만 그 올리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빅스텝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이라도 저지하면 CPI가 또 올라올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CPI가 올라오는 것을 왜 두렵냐? 이것이 바로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에 대한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지표가 무너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미국은 달러를 가지고 강해진 나라예요. 달러를 토대로 국방력을 갖고 이렇게 강해진 나라지만 미국의 반대편에 서 있는 나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원래는 미국 편이었어요. 하지만 미국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안보를 보장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보를 보장하는 것을 통해서 사우디가 지금 석유를 뭐 얼마를 하니 뭐 증산하니 감산하니 이거를 계속 컨트롤하니까 사우디가 빡이 친 거예요. 빡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중국 엊그저께 지금 뉴스 나오는 게 시진핑 만나갖고 새로운 어떤 네옴시티를 중국하고 제대로 건설해 보겠다 이러면서 지금 손잡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인도, 사우디 이런 쪽의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 뭐다? 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나라들이에요. 하지만 미국은 너희 모든 나라가 덤벼도 우리는 달러, 금리 인상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니들 더 이상 덤비지 마라 끝까지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CPI가 오른다 그러면은 그들한테는 또 희망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야, 이거 다시 CPI가 오르면 왜 이 CPI가 뭐라고? 물가잖아요. 물가가 오르는 게 왜 독이 되느냐? 달러의 가치가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물가가 오르면. 자, 뭐 석유 이런 것도 똑같고 물건이죠. 물건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화폐 가격이 낮아지는 거예요. 화폐가 쓰레기가 된다는 것은 달러가 쓰레기가 되는 건데 지금 이 달러가 계속 쓰레기였다가 지금 달러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달러의 가치가 오르니까 뭐예요? 시장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달러. 요건 이제 미국. 하지만
어떤 물건이죠. 물건 가격. 현물. 우리가 현물이라고 표현하죠. 주식도 사실은 물건입니다. 우리가 왜 주식 투자를 늘렸습니까? 금리만큼도 지금의 시중의 이자만큼도 벌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주식에 넣으면 그거보다 낫더라. 자, 배당만 하더라도 막 2%를 주더라.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냥 차라리 주식 할란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면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것을 물건 가격, 주식 가격 이런 거 이제 현물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현물과 이 화폐와 현물이 지금 있는 건데 물건 가격이 올라가면 자연히 화폐 가격은 낮아지는 거고 현물 가격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물가가 잡히면 화폐 가격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쓰레기로 만들어야 이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확 이렇게 사우디, 중국, 인도, 뭐 러시아 손잡고서 현물을 가지고 미국한테 도전하고 있으니까 미국은 그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CPI가 잡힐 때까지 어떤 시장에 문제가 나오면 거기에는 바로바로 유동성을 공급해서 망하지 않게 미국이 해주겠지만 가장 우려하는 것은 물건 가격이 다시 쳐올라서 미국한테 도전되는 그 모습을 꼴을 봐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특히 이 중심에는 중국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을 또 계속 반도체 규제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의구심이 여전하다. 자 보시면 연준의 오판 가능성을 의심하면 안 돼요.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 지금의 어떤 인플레, 실업률, 금리 수준 정확하게 판단은 하고 있나? 야 늙은 아저씨가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준은 목표 범위의 계속적인 인상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기준표를 유지했다. 내년 기준금리가 5.1%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면 지난 전망한 4.6%보다 높아진 수준이다. 4.5% 이미 지금 달성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그런데 지금 여기서 또 매파적인 발언 뭐가 나왔어요? 5.5%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아직은 현물로 돈이 들어오기에는 조금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실망 매물이 좀 쌓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냥 이 FOMC 회의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금리가 5%를 넘길 것이다. 뭐 이러고 있어요. 이 파월이 5%가 넘길 것이고 여기도 보시면 확실히 매파 5조로 강화하고 자, 그런데 이제 재정 우려가 커질 때 연준이 정치적 압박을 견딜 수 있을지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 지금 저기 제레미 시걸 교수님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지금 연준 실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 내려야 된다. 더 이상 올리면 안 된다. 지금 경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준 입장에서는 이거를 지금 내리면 아직은 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물가를 올리려는 쪽에서 사우디만 사실은 지금 우리 편이 돼줬어도 미국 편이 돼줬어도 시장은 좀 나아졌을 텐데 지금 감산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비축류에 대한 부분을 또 풀어야 되는 상황이 또 오고 있고 그런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다 있습니다. 자, 어렵죠. 자,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 여러분들 자 이런 거랑 똑같거든요. 자, 더 가요 안 가요 이런 질문들 많죠. 더 갑니까 안 갑니까? 자, 지금 사실은 우려는 이미 나왔어요. 우려는 이미 나왔고 제가 옛날에 주식을 볼 때 이런 것을 봤어요. 지금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올린 것을 깨고 내려갔어요. 뭐 처음이죠. 좀 최근에는 좀 좋은 분위기였다가 자, 그런데 여기를 깨고 내려갔다. 하지만 실질은 똑같지만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내년에 더 높은 금리가 유지될 것이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 여기를 깨고 내려왔는데 자, 여러분들 개별적인 종목을 보면 개별적인 종목을 좀 몇 개만 볼게요. 모트릭스도 있지만 뭐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 자 좋은 분위기였다가 요걸 깨고 내려갔다면 여기 굉장히 좋았죠. 요걸 깨고 내려온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는 사실은 이 삼성전자도 좀 저점 매수로 또 들어왔어요. 이 상승이 또 나왔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뭐 카카오 이런 것들도 여기에 참 좋았다가 여기 밑에까지 왔는데 이걸 또 메운단 말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시장 분위기여서 시장이 안 좋겠구나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시장을 이탈하잖아요. 그러면 메이저 주 세력들은 여기서 보고 있다가 이것들을 담아버려요. 결국은 이것보다 내려가기가 굉장히 힘든 사실 지표입니다. 내려갈 수 있을까 더 이상? 왜? 여기에서 CPI랑 나쁘지 않았거든요. 실질은 바뀌지 않았지만 단기간에 비둘기적인 발언을 했을 때는 수급이 여기저기서 막 들어왔다면 매파적인 발언이 있을 때는 나가는 쪽이 있고 들어오는 쪽이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내년 2월에서 3월을 가면 아무리 늦어도 금리는 꼭대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늦어도 2월, 3월에 꼭대기가 나와요. 그러면 1월에서는 이 시장이 그것을 이미 인지를 하고 반등을 좀 크게 또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 금리로 인해서 어떤 거시적인 경제로 인해서 주가는 요동칩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인 이 시장이 가지고 있는 가치,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이거보다 내려가 그러면 오히려 수급이 들어오고 상승을 또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굉장히 그 중요한 포지션이라는 거죠. 이것을 깨고 내려갔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무너지는 거겠죠. 뭐 유럽이 무너진다거나 어떤 뭐 중국에서 큰 뭐 쇼크가 터진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도 상해 지수를 보면 뭐 상해 종합 지수를 보면 오늘 상해 지수가 좀 많이 내려왔어요. 굉장히 그동안 또 중국 증시가 좋아질 것 같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위드 코로나를 하겠다 했지만 너무나 많은 시신들이 있고 이것을 위드 코로나를 하려는지 이게 할 수 있는 상황인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또 드는 거고 반도체 규제를 미국에서 때리고 전 세계에서 규제를 때려버리니까 중국 자체의 증시는 사실은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이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또 발현이 되는 거죠. 다만 오른 만큼 또 빠졌고 결국은 오른 만큼 빠지고 주봉 이렇게 보면 이 사실은 이 지수 자체가 굉장히 낮은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 지수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어쩌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월봉상 보시면 굉장히 여기 사실 굉장히 좋은 구간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이 투자 시점이 여기였다면 지금 뭐 제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힘드신 분들이 많지만 결국 여기서 이런 횡보세를 분명히 지속할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뚫고 올라간다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고. 자, 하지만 이거 월봉이에요. 자, 항상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시면 자, 항상 이런 하락 속에서도 이런 상승이 또 있었어요. 그러다가 횡보 기간이 끝나고 오르고 이때 이제 슈퍼사이클이 도래했죠. 자, 우리 증시는 요 정도밖에 안 올랐지만 자, 2008년 서프라임 이후에도 굉장히 큰 지수 상승이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간 거예요. 전 주식이 몇 배가 올랐는지 모릅니다. 이 구간에. 위기가 이렇게 있었지만 그 위기를 극복할 때 더 큰 상승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코로나가 있었지만 더 큰 상승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다시 이 부분에서 놀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2023년도 말이 되면 이 부분이 올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내년도에는 이런 상황이 온다라고 저는 거의 확신을 합니다. 왜 그러냐 물어볼 수 있겠죠. 자, 2023년 말에 삼성전자 폭등 랠리가 나온다니까요. 삼성전자가 오르는데 우리 시장이 안 오른다? 삼성전자 혼자서 끌어올릴 수도 있어요. 우리 시장은. 삼성전자 오르는데 SK하이닉스 안 오른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2차전지 정말 2차전지의 개화 시기는 지금도 사실 2차전지 매집 구간이에요. 언제까지? 2025년도까지. 그러면 이제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이런 걸 축으로 삼성전자가 2023년도 말에 한번 이렇게 끌고 올라가죠. 그리고 24년도는 또 내리막을 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2025년도에 또 전기차가 이걸 끌고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는 네옴시티가 될 수도 있고 뭐 자율주행이 될 수도 있고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자동차도 지금 준비 다 끝났어요.
오를 시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세력의 매집은 자동차는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라가지 않으면, 메이저 수급에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 주도주, 우량주는 사실 오르기가 힘듭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힘드시겠지만, 지금 오늘도 보세요. 시장이 뭐 안 좋았나요? 그렇게 뭐 충격적인 시장도 아니에요. 그냥 내 종목이, 자, 업종 보시면 오늘 코스피가 0.33% 빠졌고요. 코스닥이 0.03% 빠졌어요. 이날은 이렇게 보면 뭐 상승이든 하락이든 그냥 그저 그런 날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주식은 오늘 올라야 되고 내일 올라야 되고 그런 주식을 하다 보니까 오늘 같은 날도 힘든 겁니다. 늘 힘들어요. 늘. 주식이 사실 오를 때도 마찬가지지만 안 힘들 때가 있나요? 늘 힘든 게 주식이에요. 얘 올랐을 때 안 힘들었나요? 왜 힘들어요 이때는? 야, 내 종목 빼고 다 가네. 야, 내가 내 종목을 파니까 내 종목이 올라가네. 그러고 시장을 바라봤던 때라면, 야, 다 떨어진다. 내 종목은 좀 살아남았을라나? 예외는 없다. 야, 여기가 바닥일라나? 바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3단계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힘들죠.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정말 이 구간은 여러분들이 힘들 구간이 아니에요. 정말로. 자,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지 당장을 위해서 투자한다. 그런 것이 바로 도박입니다. 그런 도박은 사실 주식시장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좋은 종목의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올라갈 텐데. 자, 요즘 조금 계속해서 이런 분위기인데, 자, 그래도 오늘 미국 시장이 어떻게 또 지금까지 여러분들 그래요. 모멘텀이 좀 사라져 있어요. 이 시장에는 모멘텀이 뭐 딱 마땅한 게 없어요. 근데 만약 주식이 올라간다, 시장이 올라간다, 그게 골디락스입니다. 모멘텀이 없어도 지금 살짝 그런 분위기로 1월까지 좋은 분위기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너무 빠르게 판단하고 이 시점을 정확하게 본인이 잡을 수 있다고 과신하는 사람들한테 늘 시장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충분히 기다리고 좋은 기업에 투자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한테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의 돈을 이전시켜 준 게 지금까지의 시장입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급하게 이 시장 못 해먹겠다 그런 생각이 안 좋은 생각, 결국 안 좋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최악의 상황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들어냅니다. 자, 그냥 오늘 같은 날도 오늘 그냥 시장이 그런가 보다, 내일 같은 날도 그런가 보다, 내 종목은 언젠가 가겠지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종목이 가 있습니다. 그런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